네, 취업정보센터 2부입니다. 취업의 비밀 뽑히는 자소서 시간인데요. 네. 자, 취업의 1차 관문 바로 자소서겠죠? 맞습니다. 2015년도 올해는 또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첫 단계가 바로 자기소개서 쓰기입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시죠.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되고 나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잘 지내셨죠? 너무 잘 지냈습니다. 네. 올해 이제 구직자분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덕담 한마디로 출발해 볼까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덕담 이렇게 갑자기 막 일을 얘기한 다음에 화이팅 스스로 해 이렇게 하면은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일자리 문제가 본인의 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괜히 혼자 이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하면서 취업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직 활동을 하십시오. 구직 활동을 하면 분명히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앉아있지만 말고 움직여라.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저희 프로 많이 보면서 저희들이 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자, 자기소개서 얘기했습니다. 네. 노스펙이든 어떤 스펙 평준화든 자소서의 중요성은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자, 요즘은 그냥 자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에세이를 요구하는 기업도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에세이라는 단어가 이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이제는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습니다. 네네. 이렇게 한 작년부터 에세이 이게 뭐지? 왜 내라고 하지? 하면서 이 관심을 확 끌었는데요. 그 전에 유행했던 단어들 있죠. 인문학, 인턴, 그 전에는 해외, 자격증, 그 전에는 학점 4.0 곱하기 토익해서 3,600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시대의 유행이 있습니다. 올해 유행 키워드 제가 딱 볼 때는 이 인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에세이를 제출하게끔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직무여성 검사 현장에서 에세이를 자필로 작성해라 이런 식의 그 채용 과정에 이 새로운 방법을 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재작년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좀 실시됐었는데 기업들이 해보니까 좀 효과가 괜찮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15년에는 일반 공채까지 이 에세이 작성이 확대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채용의 핫 키워드 에세이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새해 첫날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네. 2015년 채용의 핫 키워드 에세이가 될 것이다. 신현종 대표님이 또 그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바로 이 에세이인데 아직까지는 에세이라는 단어조차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에세이, 자기소개서 이 차이점을 아는 게 시작일 것 같거든요. 예. 이 차이점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소개서 항목이라는 것을 에세이 네. 형태로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라. 결론적으로는 자기소개서인데 네. 작성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글의 형태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일정한 서식이 있어요. 질문도 있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한번 회사에 소개해봐라 하는 진짜 정말 소개 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기 경험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어떤 걸 자기가 열심히 했다 이런 걸 어필을 하는데 이 채용 에세이는요. 여기에다가 생각이나 경험 또는 견해를 더해서 글을 좀 더 길게 또 구조를 가지고 써봐라 이런 것이 바로 에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2015년 공채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에세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보면은 좀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성 항목이 좀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이 분량을 좀 조정을 해서 에세이 형태로 제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옛날엔 700자, 500자 이러던 기업들이요 최근에 2000자 이렇게 써라. 그래서 전에 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만 바이트. A4 용지로 4장 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가서 어서 와 2만 바이트 처음이지 하면서 학생들 되게 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에세이 형식으로 제출할 기업이 좀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기소개서 제출이라고 애들 알고 항목을 좀 작성을 하려고 봤더니 이건 자기소개서가 아닌데 이렇게 좀 놀랄 수도 있다. 이런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상상력 속에서, 인생 속에서. 예, 진짜 이런 거 좀 잘 쓰는 어떤 학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이제 기출 항목들이 있는데 에세이는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파괴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에세이의 출제 경향은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 재권 MC가 이제 예. 이 과거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시험 그러면 출제 의도 경향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네. 이 출제 경향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요. 이 출제를 하는 방식은 한 2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 직무적성 검사를 본 다음에 종이를 나눠주고요.
펜을 주고 써봐 이렇게 하는 현장 작성형 에세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이런 데는 사실 미리 뭐 주제를 공개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시험이죠 일종의. 그래서 뭐 좀 열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전에 제출을 하는 경우라면 이 에세이 작성에 잘 보시면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기술해봐라 이렇게 하는 종류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는 이 지원자들이 에세이도 낯선데 쓰려니까 정말 막 쓰거든요. 네네. 이런 내용 없는 내용 막 쓰기 때문에 경험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술해야 될지 모르고 썼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평가자가 좀 이 면접에서 얼굴을 볼 사람은 어떻게 고르지라고 이제 좀 압축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르는 입장에서 좀 더 시간적으로 좀 효율적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서 글을 작성해라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에세이가 낯선 분들한테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조금 심적으로 편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세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러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에세이를 출제하고 있는지 예를 보면 더욱더 좀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 실제 항목을 보면 딱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삼성이 가장 접근하기가 쉽죠. 관심도 삼성. 가장 많고. 예. 네. 지난해 이제 호텔 신라에 작성을 했던 그 한 구직자한테 제가 받아둔 에세이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이 삼성 호텔 신라 에세이 항목입니다. 네네네. 한번 볼까요? 좀 볼까요? 예. 자,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본인의 성장 과정, 지원 동기, 뭐 이런 거를 기술하라고 해줬고요. 다음 번은 이제 대표님이 설명을 좀 보시면 해주세요. 이제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거 밑에 네. 그 세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네. 뭐 성장 과정,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써라. 그리고 삼성 및 지원하신 직무에 선택한 이유 및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장 과정 및 지원 동기를 쓰되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글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도요. 자신이 속했던 단체 혹은 모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노력했던 경험을 한번 써봐라. 쓰면 되는데 밑에 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그 모임을 왜 가입했고 가입 동기, 본인의 역할, 공헌했던 일, 결과, 아쉬운 점, 그때 감정 이게 회사에 와서 본인의 발전에 무슨 영향이 미칠 것인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또 밑에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군요. 그렇죠. 너무 브로드하게 넓게 쓰기 때문에 네. 이 조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글을 읽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줌으로써 이 지원자들이 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글을 쓰면 되겠구나. 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이나 뭐 이런 그 내용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 대부분 물어보기 때문에 짧게 준비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적당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성장 과정이 자신한테 끼친 큰 영향이 무엇인지를 써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직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보통 이 뭐 전공이다 이렇게 좀 허름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런 종단적인 경험이죠. 자기가 뭐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 또 대학 시절 동안에 사회를 배우면서 자기가 사회 조직화되면서 내가 이 사이에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 직무를 선택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이거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들어가는 내용을 잘 찾아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언뜻 보면은, 뭐 제가 아까는 뭐 형식이 파괴되지 않았나 이랬는데, 언뜻 보면 자소서 질문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좀 그런 거에서 이게 실수도 올 것 같은데, 어떤 실수들을 좀 많이 하나요?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요.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순서대로 아주 순진하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쓰면 혹시 잘못 쓰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네, 쓰기라고 하면요. 그래서 처음에 쓰라고 하면은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만 순서대로 딱 쓰고 갖고 와요. 아이고. 예, 이거 그 에세이인데 에세이라는 게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그 견해를 밝히면서 글을 남이 읽는 사람한테 설득을 시키는 글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이드라인에 딱 한정된 거 씁니다. 예를 들어서 2천자예요. 네. 가이드라인이 2개예요. 그러면 아주 순진하게 1000자씩 나눠서 2개씩 써와요. 이거 정말 웃기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에세이의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어떤 글의 구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경험이나 견해를 딱 그 구조 안에 넣어가지고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에세이 형식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글을 쓰는 사람도 이런 내용을 내가 넣었다라는 거를 글에서 보여줘야 되고요. 읽는 사람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구나를 읽으면서 거기서 차별점을 찾는 거죠. 그래야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면접 때 얼굴을 볼지 말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에세이 형식도 있고 글 내용도 내가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써도 된다. 이런 거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는 1번
1번 항목은 뭐 몇 천자, 네. 2번 항목은 몇 천자 그렇게 각각 정해져 있잖아요. 네. 어떤 건 길게 쓰고 어떤 건 굉장히 짧게 쓰면 좀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습관들이 에세이 쓸 때도 나오는 게 아닌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일단 뭐 글자 그런 수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뭐 400자, 500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떤 항목에 뭐 이렇게 글자 수를 많이 주는 게 최근에 유행인데 네. 이 글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냥 기존에 자기소개서 쓰던 방식으로 쓰면 쓸 내용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1000자를 쓰라고 했는데 한 500자, 600자밖에 안 썼다 그러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 읽기도 이 사람 거를 읽기도 전에 그냥 분량 미달로 그냥 스크리닝해서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반드시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을 항목당 어떤 글자 수를 줬을 때 그걸 반드시 좀 채워야 되고요. 무제한으로 또 자유롭게 기술해라 이런 부분도 또 있어요. 회사들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그 기업들 어떤 이런 그 항목들을 좀 보면서 어떤 거는 이 글자 수가 있고 어떤 건 없는지 한번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기업의 또 예문을 준비를 좀 해주셨나요? 예, 또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네. 그래서 오비 맥주 예, 아주 좋아하죠. 예. 네. 학생들보다 저희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요 2014년 그 오비 맥주의 하반기 채용이 딱 보면은요 4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을 대표하는 슬로건과 함께 본인에 대해 서술하라. 그리고 뭐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과 역량이 무엇이냐.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이루어낸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고 이때 자신의 상황, 행동, 결과를 구체적으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 이제 입사, 뭐 이게 지원 동기겠죠. 네. 노력 현장과 입사의 포부를 밝혀라. 자 끝에 글자 수 제한 없음. 이게 강하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예. 부담스러워요. 아주 부담이 확 오죠. 이거 얼마큼 써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항목은 4개인데 예. 글자 수 제한 그렇죠. 없음. 예, 이게 짧게 쓰면은 뭔가 베껴서 낸 것 같고요. 너무 길게 쓰면 글이 장황하니까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러면서 되게 아이고, 참. 어렵죠. 이게 사실 너무 짧게 쓰기 나쁘고 또 길게 하기도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네. 근데 에세이라는 걸 접근하시면 돼요. 에세이는 글의 구조가 있어요. 딱 구조를 정해놓고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인트로덕션, 소개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맺겠다. 그럼 그 결론을 가기 위해서 뭐 어떤 내용을 한 2가지 정도 내가 주제로 쓰겠다. 그럼 그 소주제 한 2개 정도의 그런 자기 의견,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는 반대되는 의견,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배운 거, 작은 결론, 그리고 이런 모든 총합적인 결론을 다시 한번 리뷰해주면서 강조하는 거. 이런 어떤 구조가 딱 있거든요. 이 구조를 딱 세워놓고 거기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탁탁탁탁 쓰면요. 어떤 글자 수 제한에서 압박에서 벗어나서 구조에 있는 양만큼의 글을 딱 쓰면은 그게 가장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세우면 이거 어떤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내가 뭐 한 500자 안에 쓸 거야 이런 생각 딱 버리시고요. 구조를 먼저 짜시고 내용을 충분히 넣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글을 쓰시면요. 읽는 사람도 잘 썼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걸 이렇게 써왔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글자 수 제한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네.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글자 수에 연연하지 말고 글의 구조에만 집중하시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의 예를 보니까 좀 와닿는 게 더 쉽네요. 네, 또- 다른 예를 좀 예, 또 볼까요? 제한이 있는 경우로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네. 서한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 회사의 자기소개서 항목이요. 이 인터넷에서 어렵다라고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래요? 예. 근데 성장 과정을 써라. 되게 또 항목은 되게 심플해요. 네. 그냥 자기소개서 같아요. 장단점을 분석해봐라. 똑같은데요? 예, 장기를 써라. 똑같은데 자, 네. 항목당 2,000자. 2,000자, 항목당 2,000자, 8,000자거든요. A4 3장 반이에요. 네. 엄청난 양입니다. 보통 자기소개서 뭐 길어야 700자 아닙니까? 근데 거의 그렇죠. 3배거든요. 항목 하나당.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형식, 에세이 형식은 아닌 것 같은데 글자 수를 거의 뭐 2,000자까지 요구한다. 네. 4개 하면 8,000자.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자소서 써봐. 이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게 예. 예. 글자 수 압박이 빡 오잖아요. 그래서 네.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라는 것도 참 어려운데 항목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2,000자를 써라. 이거 더 어려워해요. 너무 막연한데요. 이게 저 글자 수가 긴 자소서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 정말 어렵죠. 예. 그래서 그래요. 차라리 가이드라인 주면 편해요. 입장에서. 예. 아니 그래서 이거 자소서 항목별로 준비했다가 이게 붙여서 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붙여서 내면은 문제가 또 생겨요. 이게 붙여서 내면요. 500자, 700자짜리를 2,000자에 넣겠다. 그러면 한 소제목으로 보통 구분을 시켜요. 자, 이게 소제목으로 한 2개, 3개 정도 이렇게 해갖고 짜집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건 절대 금지예요. 아유. 예, 이거 왜 금지냐면 네.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에세이를 쓰겠다는 얘기는 글의 구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내용을 써봐라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자기소개서 짧은 거 딴 데 썼던 거 한 3개 정도 이렇게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딱 내면요. 읽는 사람의 출제 의도는 에세이를 써봐란데
예, 낸 거는 3개 잘려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말은 되지만. 그렇죠. 예. 본인이 쓴 거지만 딱 봐도 베꼈네. 읽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금지다. 이런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예. 우리 면접관분들이 네. 검토하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아십니다. 네. 자, 에세이 예까지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준비 과정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준비 좋을까요? 과정이 좀 중요한 게 이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레포트는 정말 많이 씁니다. 레포트 쓰는데 레포트란 말은 되게 익숙하면서 또 에세이라는 말은 또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게 심지어 어떤 학생도 에세이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아주 순진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에세이가 단순하게 어떤 이 나의 견해를 상대방의 글로써 전달을 한다. 이거를 딱 머릿속에 알아두고 글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요, 그냥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내 소개를 하면 되는 글이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지원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너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도 알고 싶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데이터를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어떤 네. 기업에.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원하는 게 나의 경험과 생각이라면 나의 경험과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써서 읽는 사람이 나 한번 얼굴 보게끔 좀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글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전달한다. 이런 걸 좀 동시에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에세이 준비하는 과정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만이 아니라 설득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생각도 넣어야 아주 되고요. 필요하죠. 정리를 하면은 특정 경험을 이제 구체적으로 쓰고 네. 거기서 얻은 생각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게 그렇죠. 설득을 해라. 자, 에세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대표님?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다른 것보다 아까 가이드라인 있는 거 보시면요. 질문 항목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보통 안 읽어요. 그냥 대충 쓰거든요. 이게 잘 읽다 보면은 이게 아닌데 싶은 게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질문 어떤 항목하고요. 밑에 가이드라인을요. 그냥 한번 뚝 보고 딱 자기가 썼던 거 찾고 이런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 행간의 의미를 읽으세요. 왜 이거를 이 사람들이 내라고 했을까? 어떤 천천히 그 질문 항목을 꾸준히 읽어보면은요, 이쪽에서 뭘 원하는지 딱 캐치가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질문 항목을 잘 안 읽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읽으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또 준수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갈지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내용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글의 구조를 먼저 짜야겠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읽어지도 보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좀 결정을 하고 글의 구조를 세운 다음에 들어갈 내용을 좀 적어두고 실질적인 작성을 들어가라. 이런 좀 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볼 때도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이 있다고 하는데 아유, 그렇죠. 에세이 쓸 때도 네. 이 항목을 왜 물어보는지 의도를 잘 네.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세이가 좀 인상 깊게 남기 위해서 글 쓰는 요령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팁을 좀 주세요. 토큰을 좀 해야 될까요? 네. 팁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예.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어요. 결승전 글쓰기. 결승전. 원래 기승전결이잖아요. 그렇죠. 결승전.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세요. 마련을 해두고요. 그래서 주제를 표현하는 어떤 근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요, 한 2-3개 정도 본문에서 이제 기술을 해줍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를 한 번 더 보충을 해주는 거죠. 보완해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구조를 딱 짜신 다음에 본인이 보통 원하는 자기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험이 취업준비생들한테 다 하나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해외 봉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학연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공모전 수상한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인턴 해본 게 있고, 자신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내용을 그 구조 안에 넣으세요. 이렇게 해갖고 글쓰기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좋은 에세이 쓰는 첫걸음 잘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요즘 뭐 저기 결승전. 네. 에세이 쓰기가 요즘 뭐 대세인데 결승전만 기억해 주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저희 프로그램 보면서 신현용 대표님에게 많이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뽑히는 자기소개서의 비밀, 오늘은 새해 첫 시간으로 에세이 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승전. 예.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요, 유튜브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